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원교육에서 중대보고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송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중대보고 통합사회 한국사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총평을 해보고 앞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할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통합사회부터 보시면요. 요번에 이제 중대보고 시험 범위는 1단원에서 3단원이었고 각 단원별로 보면은 1단원에서 이제 객관식이 13.1점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2단원은 26.9점. 그쵸. 2단원이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0점 정도가 3단원에서 나왔는데,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도 보시면은 3단원이 좀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3-1 세계지리에서 변별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단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중대보고의 특징은 이 2단원에서 윤리 파트, 철학 파트에서 27점 정도가 출제가 되면서 비중을 조금 더 밸런스 있게 나눈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관식도 객관식에서 1단원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주관식에서 이제 1단원을 2문제를 이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2-2 윤리 파트에서 1문제, 그리고 역시나 3-1 세계지리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3-1에서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배제를 하고서 봤을 때는 조금 최대한 선생님이 밸런스 있게끔 출제를 하려고 한 노력이 조금 보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이제 어려웠던 문제들은 뭐 이런 문제들이죠. 항상 이 중대보고는 1번 문제부터 굉장히 또 길게 나오고 일반적인 문항으로 내지 않는 게 이제 특징인데, 아무래도 학생들을 체감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포진이 돼 있고, 이 문제 외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게임 문제라든지 특히나 카드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면서 그냥 1, 2, 3, 4, 5번 중에 옳은 거 아닌 거 골라서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게끔 머리를 조금 더 쓰게끔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긴장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체감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리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알고리즘 형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뭐 어떤 비판을 하는지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바리에이션을 준 문제들이 보통 출제가 되는데, 특히나 이 사회문화 파트에서 이 계산 문제가 항상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 계산 문제가 1단원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객관식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주관식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체감 난이도는 역시나 다른 학교보다는 높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통합사회 중대보고는요, 이 다채로운 스타일의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런 계산 문제들을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카드게임 같은 문제들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비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문제들로 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단원과 5단원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되겠는데, 세계지리나 한국지리는 뭐 여느 학교들과 다름없이 항상 어렵게끔 출제가 돼요. 근데 중대보고에서는 이 사회문화 파트에서도 쉽지 않은 난이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처럼 한 단원에 변별력을 몰빵한 케이스가 아니라 조금 변별력을 이제 분산시키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대보고 통합사회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교과서와 그리고 학교 프린트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를 해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지역적인 내용도 제가 이제 항상 나눠주는 교과서 자료와 그리고 학교 프린트 자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하는 자료까지 학생들이 직접 봐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채로운 문제, 이런 거는 제가 중대보고 이제 직접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문제 형식이 까다롭다 보니까 조금 더 공들여서 만드는데, 이게 직전 이제 직보 때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 뭐 게임 문제, 뭐 낱말 카드, 이것도 이제 카드 게임 문제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항을 이제 풀어본 학생들은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직접 모의고사 때 풀었던 문제고, 이게 이제 중대보고 2번 기출문제였는데, 기출문제는 이제 양쪽에서 상호 비판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직접 모의고사에서는 삼각관계로 비판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실제 기출보다 조금 어렵게 대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한 친구들은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이 2단계 형식으로 나왔다면 우리 직접 모의고사에서는 3단계 형식으로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 더 어렵게 항상 모의고사는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모의고사 때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아예 똑같았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제 시험 문제가 제가 이제 그 전날 출제했던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이런 게 한 문제 이상 있으면은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면서 좀 긴장감이 조금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의고사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통합사였고요. 그 다음은 한국사 보겠습니다. 일단 중대보고 한국사 시험 범위는요, 1단원 전체와 2단원 테마사 중에 대외관계사와 그리고 경제사까지 출제가 됐고요. 단원별로 이제 배점을 보시면 고대사에서 11.7점, 고려사에서 18.8, 조선사가 합쳐서 19.3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려시대가 조금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사에서는 대외관계가 이제 12.3점이었는데 경제사에서 20점이 출제가 되면서 이 경제사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재미없거든요. 막 제도 위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파트에서 조금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한번 살펴보면 주관식은 객관식에서 삼국시대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주관식으로 빠져가지고 삼국시대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나머지에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이 테마사에서, 대외관계사에서 한 문제, 경제사에서 한 문제 해가지고 2-2까지가 거의 한 40%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테마사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방식을 보시면 중대보고 한국사 출제 방식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요 이제 문제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중간고사 문제였는데, 작년 중간고사에서 윤관의 척격 입비도가 나왔어요. 이 척격 입비도가 교과서에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요 그림을 여기다 떠가지고 이 그림을 이제 맞추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교과서를 잘 찾아보니까 또 이런 교과서에 그림과 사료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야연사 준도라는 이제 그림인데, 아까 척경 입비도와 이 야연사 준도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얘가 나왔으면 올해는 또 얘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 그림은 야연사 준도라는 그림으로 김종서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난 뒤 뭐 일화를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제 모의고사를 냈었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 이 그림은 가인물, 김종서겠죠. 김종서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의 그림이다 해서 이 문제가 사실 변별력 문제였던 게, 이 일화를 이제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윤관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이제 시험지를 보니까 얘도 윤관 이러고 물음표 해놨어. 근데 이제 요 문제가 기억이 나면서 결국 사군 육진 지역 개척에 참여했다 하면서 이제 정답을 맞췄는데, 요런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렵지는 않은 게, 뭐 영조 나오면 그 다음에 정조 나오고, 뭐 홍경래난 나오면 그 다음에 임술농민본기 나오고 막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해서 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숙주가 계약조 체결에 참여하였다 이런 거는 제가 뭐 세게 보지 말고 그냥 광기의 세계 이런 식으로 암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넘기면 된다 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두 문제가 다 나왔어. 그래서 광해군의 기유약조, 광기, 그리고 세종대왕 때 계약조가 이제 광기의 세계 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한국사 직보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한국사 시험 끝나고 쌤 저 광기의 세계로 두 문제 맞췄어요 뭐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한국사는 아무래도 중대보고는 특히나 암기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암기법으로 잡아서 야 이것만 하고 그냥 이거는 1초만 끝나니까 넘어가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부의 이제 양을 줄여주려고 했고, 이 계약조 체결도 제가 불안해서 사실 여기에 보시면은 신숙주가 계약조 체결에 참여했다 똑같이 이제 모의고사 때 출제를 했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는 요 뒤에부터 나올 텐데, 일단은 근현대사에서 우리 중대보고 한국사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중대보고는 근현대사부터 쭉 대비를 하고,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 대비한 다음에 테마사는 중간중간에 이제 같이 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을 이제 꼼꼼히 하면서 지역적인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백지복습이 굉장히 좋다 해서 백지복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양식을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친구들은 사실 이 백지복습을 양식과 틀을 만들어줘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거를 다 해체시켜가지고 한국사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문제 형식으로 단답형, OX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다 봐도 시험에 나오는 개념은 모두 다 익힐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지도와 순서는 근현대사에서는 조금 더 빼곡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순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거의 제가 근현대사는 항상 제가 연도 감각을 익히라고 하는데 결국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까지 확실하게 해서 이번 기말고사도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항상 중간고사 때 했던 그 방식대로 기말고사까지 대비하면은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